어른이 되어 다시 만난 어린 시절 놀이, 그때 그 재미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나이가 30, 40을 훌쩍 넘기고 나서 문득 어릴 적 친구들과 골목길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놀이들을 다시 해보는 거죠. 에이, 다 큰 어른이 유치하게 무슨 하고 손살에 칠 수도 있지만 막상 해보면 이게 또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답니다. 친구들과 편 먹고 했던 술래잡기, 땅바닥에 그림 그리고 했던 놀이들, 조그만 돌멩이나 종이 조각으로 했던 소꿉놀이 같은 것들이요. 어릴 때처럼 세상을 다 가진 듯 신나지는 않더라도 빙그레 웃음 짓게 하는 소소한 즐거움이 분명 있어요. 그래서 가끔 조카나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시작했다가 어느새 내가 더 빠져들어서 승부욕을 불태우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곤 하죠. 그때는 스마트폰 없이도 신났어요. 생각해보면 옛날 놀이들의 매력은 단순함과 접근성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주머니 속에 작은 컴퓨터, 스마트폰, 나 번쩍이는 전자게임기가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놀이는 주로 몸으로 부딪히거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야 했죠. 공기놀이 할 돌멩이, 길가에 널렸죠. 딱지, 다 쓴 공책이나 달력 찢어서 접으면 그만이었고요. 술래잡기는 두 다리만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었죠. 누구나 어디서든 마음만 맞으면 바로 놀이가 시작되는 세상이었달까요. 요즘 아이들은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예전처럼 동네 놀이터나 골목길에서 아이들 시끌벅적한 소리를 듣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대부분 학원에 가거나 집에서 스마트폰 화면 속 세상을 들여다보느라 바쁘죠. 초등학생만 되어도 놀이터는 시시하다며 잘 찾지 않는다고 하니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의 옛 놀이들. 그런데 몇 년 전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의 오래된 전통 놀이들이 갑자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된 건데요. 네, 맞아요. 바로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열풍 덕분이었죠. 이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극중에 등장했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딱지치기, 구슬치기 같은 놀이들이 덩달아 유명세를 탔어요. 시즌2 제작 소식이 들렸을 때는 이번엔 또 어떤 추억의 게임이 나올까 하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실제로 한동안 외국인들이 335 모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거나 서툰 솜씨로 공기놀이나 구슬치기를 하는 영상들이 SNS에 넘쳐나기도 했어요. 놀라운 건 이 관심이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일부 외국 아이들 사이에서는 한국 전통 놀이를 배우고 즐기는 문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어느 외국인 학부모의 날카로운 시선. 최근 한 글로벌 커뮤니티의 이런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시각의 글이 올라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관심이 컸다고 하는데요.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밝힌 한 학부모가 한국의 전통 놀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 학교에서 유행하는 놀이, 그런데 좀 이상해요.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요즘 옛날 놀이가 크게 유행하고 있어요. 예, 그런가 싶어 찾아보니 얼마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영향인 것 같더군요. 솔직히 저는 역사에 대해 잘 몰라서 이게 한국 고유의 놀이인지 아니면 일본에서 건너간 놀이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일본에도 비슷한 놀이가 있는데 한국 놀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 반대 경우도 있는 것 같아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딱지치기, 힘센 아이만 즐거운 놀이 아닌가요? 어느 날 아들이 다가와 종이로 네모나게 접는 딱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답니다. 아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엄마는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고 나중에 몰래 인터넷 영상을 보며 접는 법을 익혔다고 해요. 그렇게 딱지를 만들어주니 아이는 다음 날 학교에 가져가 친구들과 아주 신나게 놀았다고 자랑하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어쩌면 씁쓸한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 딱지 한 개를 만들어줬는데 다음 날 아이는 두 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친구와 딱지치기 시합을 해서 이기면 상대방 딱지를 빼앗는 규칙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 다음 날에는 가지고 있던 딱지를 모두 잃었는지 풀이 죽어서는 새로 만들어 달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이 학부모는 딱지치기 방식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닥에 놓인 상대방 딱지를 자기 딱지로 힘껏 내리쳐서 뒤집으면 이기는 아주 간단한 규칙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 이건 사실상 힘이 센 아이가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더라고요. 힘이 약한 제 아들 같은 아이는 계속 지기만 할 텐데 이게 과연 공정한 놀이일까요? 차별과 배제가 당연한 놀이 문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 놀이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합니다. 힘이 센 아이가 모든 걸 가져가는 방식이 꼭 현실 사회의 부조리함과 닮았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게다가 아들 말이 딱지가 없는 아이는 아예 놀이에 끼워주지도 않는 분위기래요. 어릴 때부터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아이 정서에 좋은 영향을 줄 리 없다고 판단해서 저는 더 이상 딱지를 접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놀이의 승자와 패자, 강자와 약자가 너무 명확하게 갈리고 심지어 놀이에 참여할 기회조차 차별받는 현실이 무척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이 혹시 한국적인 특성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렇게 문제가 많아 보이는 놀이가 유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혹시 이런 놀이 문화가 한국과 가까운 일본에서만 두드러지는 현상인가요? 다른 나라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으며 글을 마쳤습니다. 어떠신가요? 원문의 핵심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표현 방식과 문장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여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글처럼 느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제목과 소제목을 활용하여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대화하듯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딱지치기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는 간접적인 예시를 통해 내용을 보강했습니다.